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주제는 일자리의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 3년 전부터 제가 일자리에 대한 강연을 계속 해왔습니다. 3시간 강연을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를 일자리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올해 초부터 갑자기 방송사에서 명견말리부터 시작해서 곳곳마다 방송사마다 이걸 다루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저희 그때 강연했던 내용에서 그 영상자로 보여줬던 순서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 그때 기자들이 많이 왔다 갔나 보다. PD들이 와서 보고 갔나 보다 그랬죠. 어쨌든 이제 지금 와서야 많은 분들이 와 이건 이제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쯤 와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기도 모르는 사람도 아직 있어요. 많아요. 제가 학교에 가서 이 위기를 잠깐 설명했더니 아는 사람이 정말 꿈만큼도 없는 거 있죠. 자기들 일 아니에요? 우리 일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네, 자기들의 일인데 선생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도 몰라. 전문가들의 약점은 자기 분야밖에 연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잠깐 앞에서 이상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그 이유 하나 찾아보고요. 첫째는 현재 우리 교육이 100년 전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100년 전의 교육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서양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더 하겠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자리에 대한 그 그래프가 하나 나왔는데요. 95년부터 어떤 그래프가 형성되냐면 그 전까지는 이랬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러다가 갑자기 1995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제는 높아지는데 일자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소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프가 평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이러다가 이리 내려오고 이러면 올라가고 맞추겠지. 그렇게 기다린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95년이니까. 예, 20년. 20년째?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완전 사람들이 뛰어간 거죠. 언제나 올라갈까? 언제나 올라갈까? 요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거요? 이 현상 때문이에요. GDP는 계속 올라갑니다. GDP는 계속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현상.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이 그래프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 그래프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GDP가 높아진 만큼 보통 일자리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GDP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많이 배우려고 해.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교육의 질이 GDP만큼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GDP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일자리는 내로 내려가고 20년 동안. 참 신기하죠. 이건 정말 인류가 만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폭발하는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것 그 다음이죠. 어떤 면에서 더 괴로운지 몰라요. 왜?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됩니다. 2012년에 코닥이 파산하면서 건물도 같이 파괴가 되는데 그때 그 해에 직원 13명 가진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는 페이스북에 1조 원을 받고 팝니다.
그때 당시에 코닥의 전성기의 직원 수는 16만 명. 여기 직원은 13명. 매출은 똑같습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23개의 초대형 회사들이 탄생했습니다. 구글, 방금 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거기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80%의 회사들은 거기서 탄생한 80%의 회사들이 직원이 제로입니다. 운영자 한 사람. 수입은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질까요? 지금 중국 신나죠? IT가 들어가는 세계는 모두 다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통 연 매출이 10억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직원 숫자가 대부분 붙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회죠.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감소가 되면 1%의 일자리가 감소될 때 미국에서 조사된 자료입니다. 살인이 650건, 심장병 사망이 500명, 강도 강간이 3,300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는 건 한 개인이 잘 살고 못 삽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자살이 9,920건, 살인이 650건, 심장병 사망이 500명, 강도 강간이 3,300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내용이 직업이 1%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사라져가는 일자리는 세계적인 일자리 실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거꾸로 가고 있고 초밥 기계들은 장인들을 다 몰아내고 약사들이 제조 로봇에 밀려서 약사들이 지금 실직될 위기입니다. 약을 조제하는 로봇은 3,000건의 오차율, 즉 실수율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약사들은 실수가 있죠. 120만 중국의 폭스콘 일자리가 로봇이 도입되면서 지금 거의 실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자리도 심각합니다. 경제성장 속도, 임금 상승률, 로봇 도입률, 실업자 증가율, 경제성장과 취업률이 모두 다 하향 추세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만에 5만 명이 잘려나간 금융권, 10년간 성장에 있어서 고용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태.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 파일 불러오면 되나요? 영상 파일 여기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얘들이 로봇이 나만큼 잘하는 영역이 있고 나보다 잘하는 영역이 있고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만큼 잘하는 영역은 나만큼 더 탁구를 잘 차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네, 이렇게 탁구를 잘 치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나보다 자전거를 잘 타는 거. 나보다 잘하는 것은요, 나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세계 퀴즈 대회를 다
로봇이 기사를 쓰는 장면입니다. 로봇 기사. 자, 여기 보십시오. 로봇이 어떻게 글 쓰는지 궁금하죠? 자, 여기 보십시오. 농구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얘를 바라보고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사가 딱 나오는 순간, 농구 시합이 끝나는 순간 기사가 완성되고 나가는데 3초 만에 끝납니다. 배포되는 데까지 다 해봐야 5분, 10분이 안 걸립니다. 대단하죠. 우린 여러분요, 이거 하나 하려면 16년 교육받고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요. 네. 저는 사실 저희 트리키 인지 기술이 바로 이런 걸 하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이걸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밝혀도 되겠죠. 한 대구일보사 사장이 찾아와서 인공지능으로 기사 쓰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카이스트 5명의 박사하고 6개월간을 했는데 도대체 방향도 못 잡았다고. 근데 사실 저는 저희가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일 처리하다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좀 해야지 해야 돼 하다가 보니까 서울대에서 바로 지난주에 개발을 했어요. 이제 한국어도 기사를 로봇이 씁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아예 로봇 신문사가 탄생이 돼서 거기서는 로봇만이 글을 쓰죠. 나보다 훨씬 잘 달리고 나보다 운전도 잘하고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는 뭐 다 끝내주죠. 네, 다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잘합니다. 내 생각도 읽어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두뇌에다가 뭘 꼽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이 없죠. 생각만 해도 생각합니다. 생각 지금. 생각만 해도 자기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읽어내는. 그죠 지금? 근육에서 오는 정보, 생각의 정보를 다 읽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다 해냅니다. 전에는 이렇게 않고요. 전에는 좀 리얼했습니다. 머리에다가 칩을 꼽아가지고 막 심을 박아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추출해냈거든요. 지금 5년 만에 벌써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하면은 또 무슨 직업이 사라지나요? 뒤에서 돌봐주는, 그렇죠? 요양 간호사들 뭐 이런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측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예측인데 예측을 기계가 합니다. 빅데이터로 예측을 하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정말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악소리만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너무 혼동스러워질 겁니다.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감소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대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노동개혁 추진하고 임금 피크제, 공무원 임금 성과급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만들어내고 각 지자체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허수가 됩니다. 왜? 직업을 나눠 먹기란 말이에요. 근데 직업은 이쪽에서 한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나눠 먹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임금 피크제는 결국은
자기가 받을 돈 덜 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시간제 공무원들도 네,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뭘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이 일자리의 나눔의 수준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일머리가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인류가 어떤 경우에 쳐도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다 없애는 거. 그러면 좀 가능하죠.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문제는 수도 없이 많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대안입니다. 이제 방향은 대안으로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세부 방향을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는 있다 없다.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해야 될 주제도 항상 있습니다. 그게 지혜무지라는 이론인데 유전자 나선형 유전자 이론이 개발되는 순간 유전자 속에 있는 수많은 염기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유전자의 구조 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수천 개의 모르는 분야가 생겼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새로운 게 하나 발견되면 그 발견된 주변에 모르는 게 수십 개, 수천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얼마나 많은 게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밑에 발견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보고 지혜무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내가 배우는 것을 공부라고 그러고 아직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탐구라고 해요. 자,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공부형이에요? 탐구형이에요? 시작. 네. 누가 몰라요, 이거를? 공부형으로 접근해가지고 지금 이 일자리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겠어요? 네버. 방법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문제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지식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개발된 지식 밑에는 더 많은 지식이 숨어 있고 지구촌 인구들이 다 동시에 연구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지구촌에 어디도 모르는 주제를 찾아내서 탐구해서 결과를 낼 만큼 일머리, 지적 역량, 탐구 역량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노벨상까지는 안 갔어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 다 해봐야 1%?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누군가가 탐구 연구에서 개발한 지식을 알려진 거죠. 그거를 배워서 현장에 써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왜? 연구된 지식은 누가 하면 돼, 이제? 로봇이 하면 돼요. 연구된 지식은 로봇이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빵 만드는 레시피만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로봇이 하는 거예요. 레시피를 만드는 건 사람이 하겠죠. 물론 요즘에는 레시피도 로봇이 만들어요. 물론 로봇이 레시피를 만드는 것은 약점이 있어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요. 어젯밤에 영상 봤더니 로봇이 교향곡을 만들어요. 작곡을. 교향곡 작곡을 하는데 그것도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걸 분석해서 유사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유사성을 뛰어난 독창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답은 뭘까요? 대안. 대안은 로봇이 첫째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로봇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도 가져야 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로봇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본질적인 측면은 똑같습니다. 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기계에다 옮겨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좀 나은 부분이 있어요. 또 인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로봇이 할 수 있는 역량인 지능적 사고를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 원래 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능적 사고는 하긴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지능적 사고는 생략이 많아. 로봇은 프로그램으로 돼서 1번 명령, 2번 명령, 3번 짝짝 이게 무조건 돌리거든요. 하나도 안 빠뜨려요. 우리는 잘 아는 건 다 빠뜨리고 가.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과 통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우 매우 많은 실수를 해.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부에서는 이미 서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사고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1번, 2번, 3번 제일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 처음 오셨죠? 자, 그러면 진표지형 처음 왔죠? 네. 자, 여기 실험해 볼게요. 가서 물 좀 떠올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제일 먼저 하는 말. 여기 몰라.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어디서요? 컵은 어디 있어요? 봐도 없잖아. 또 내가 지금 갑자기 물 떠오라면 무슨 물인지도 몰라. 치카치카 할 물인지 마실 물인지 아니 뭐 화분에 줄 물인지 다 묻게 돼. 맞죠?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 내가 앉아서 일하다가 지금 목마른 모습 다 있는 상황에서 물 떠와라 그러면 바로 어디 가서 어떻게 안 물어보고 다 처리 끝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공지능적으로 일을 시킬 줄 안다 라고 말하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물을 마시고 싶다야. 네, 원칙가 나와. 두 번째,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해야 돼. 인공지능은 다리가 없으니까. 네, 누군가 일을 시켜야 돼. 그럼 로봇에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로봇은 현재 이 지역을 잘 아는가? 하나씩 묻는다고. 첫째, 안다 하면 명령만 시키면 돼.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표 실장은 지금 그 나를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양우하고 5번을 건 다음에 다시 우양우해서 20번을 걸고 계단에 10개를 올라가서 다시 좌향좌하고 가면 바로 앞에 3m 앞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컵이 있고 그 컵도 빼는 거 다 알려줘야 돼.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뽑아서 물을 받아오십시오라는 걸 하나하나 빠짐없이 해줘야 돼. 만약에 아프리카인에게 시켜봐요. 뭐까지 시켜야 돼요? 컵 뽑는 것도 알려줘야 돼. 그죠? 이게 컵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두 명령어로 다 처리해야만 명령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 또는 CEO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직원이 못했다. 그건 절대 직원 책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직원이 할 거라고 믿은 것도 자기 잘못이고 뽑은 것도 자기 잘못이고 시킨 것도 자기 잘못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일자리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방향 제시입니다. 로봇만큼 생각하는 법을 일상적으로 알아라. 두 번째, 사람을 시킬 때, 나를 움직이게 할 때 로봇처럼 생각해라. 사람은 로봇처럼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사람은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능한 아는 것은 패스시키면서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사람이 똑똑해. 로봇은 작은 거 하나도 다 체크하고 가잖아? 물론 로봇은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까지 체크하고 갔다가는 결국에서 일도 못합니다. 시간 걸려서. 그래서 우리는 패스를 잘해. 직관. 이걸 보고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직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서 아니까 빠뜨려도 되는 거지. 지금 인간은 뭘 못하는 줄 아세요? 로봇처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프로그램 코딩하는 교과가 전 모든 학교에 다 세팅됩니다. 진즉 좀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컴퓨터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보급돼 1980년 후반에 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컴퓨터처럼 생각을 못해요. 그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방금 말하는 거를 인지력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컴퓨터처럼 생각하라. 이거 아주 세계적인 대주제입니다. 교육학에. 세계적인 대주제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잘 못하는 게 아직은 예측력입니다. 빅데이터의 예측은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되면 컴퓨터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좀 없어도 뭐예요? 예, 별의별 상상을 다 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단계별로 어떤 정보를 타고 아 얘가 이랬으니까 밥을 먹겠다. 근데 밥을 먹을까? 아, 지 옆에 밥그릇이 있는 거 보니까 밥을 먹었겠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사이사이를 벌여가면서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띄엄띄엄 있으면 로봇은 더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띄엄띄엄 있어도 상당히 많이 생각해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가 프로그램적 사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실수 없이 일을 시킬 줄 알고 누구에게? 나에게. 프로그램적 사고로 나에게 일을 시키면 실수가 없어집니다. 실패가 없어져요. 두 번째는 기계가 못하는 예측력을 개발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갈 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직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문제는 항상 있으니까. 알아야 될 일은 항상 있으니까. 상황 끝. 그게 끝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을 연구한 건 아니거든요. 저 일자리 때문에 연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인재를 키울까? 요걸 20년 전부터 연구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재를 키울까를 가지고 연구를 20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간 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두뇌 안에서 벌어지는 인지력에 대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관주이보, 구슬서마를 꿰는 기술을 찾아내게 됐죠. 그 기술을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로봇이,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프로그램 사고였어.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사고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이 기술이 코딩하는 방식보다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코딩은 매우 깊이 들어가요. 언어를 바꿔서 들어가. 근데 저희는 자연어를 가지고 합니다. 자연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자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프로그램 사고를 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두 번째, 관주이보적 설계, 정보를 엮어내는 설계를 통해서 예측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엮어진 거고요. 이런 엮어진 이걸 설계라고 그러는데 정보의 단위별로 정보를 엮어가지고 설계를 하면 거기서 단위를 하나 빼놔도 이 사이를 넘어가면서 예측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빠져있으면 아래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기술이 프로그램적 사고와 예측적 사고를 해결해주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저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3년, 2, 3년밖에 안 됐어요. 이 기술이 지구촌의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결과물을 한번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고위층 인사들이 아주 이상한 현상을 보입니다. 금포시장 같은 경우에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이거 보더니 진짜 5번을 말하더라고요. 이거 나 정말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는 말을 5번을 하더라니까요. 제 앞에서 5분 사이에.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이거 좀 적용하자. 이번에 이제 들어가자. 서울시 전 부교육감이 최근에 만났어. 지난주에.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만났어요. 시간도 10분, 20분밖에 안 됐어요. 누가 소개해줘서 잠깐 보고 이걸 화면을 잠깐 보여줬어요. 나는 화면도 안 보여주고 이 보여줘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컴퓨터 안 가지고 왔는데 서성수 이사님이 아니 컴퓨터 가져가자고 차에서 빼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컴퓨터 펴놓고 잠시 보여줬어요. 이분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료를 딱 보더니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 이걸 만드느냐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는 읽으면서 만들거든요. 이 구조를. 그래서 읽으면서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어떻게 그 사람 말로 이랬어요. 왁구도 모르고 이거 아주 왁구 오랜만에 어른들은 아는 말이에요. 왁구도 없이 이런 구조가 나올 수는 아무리 생각도 안, 그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만나서 지금까지 얘기 설명한 중에 왁구를 얘기한 사람이 3년 만에 처음이야. 3년 만에 처음이야. 그때서 아차했죠. 이분이 지금 궁금했던 게 뭐구나. 아, 우리가 책을 읽고 먼저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프리뷰, 그 다음에 작가 개요, 작품 개요를 먼저 만들잖아요. 책 읽기 전에 만들잖아요. 그게 왁구인데 나는 이제 읽으면서 하느냐 아니냐 요걸 묻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분은 이걸 물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은 먼저 왁구를 이렇게 짭니다라고 그분 언어를 이용해서 왁구 짜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20분간을 완전히 심각해지면서 정말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 이건 정말 청와대로 가야 된다. 이건 나라를 어떻게 바꾸는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 전 부교육감이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또 한 번 당진 시장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갔어. 그런데 이 기술 이거를 만드는 걸 보더니 하는 말. 우리 지금 생산성 본부에다가 수억 들여서 시 행정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너무 허술하다. 앞뒤가 안 맞다. 이 기술이 핵심이잖아. 그냥 우리 시 컨설팅을 해주라고. 저는 고위직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 다들 좀 어마어마하게 놀라요. 왜? 결국 배우는 모든 것이 다 이 기술인데 이걸 해내는 것이 결과인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대구교육감 보더니 제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최고도 하기 힘든 건데 무슨 공부 못 웃어버리더라니까. 바로 알아요 이게 뭔지. 정보가 모여서 집약되고 그 집약된 것이 체계를 구축하는 이것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서 태어나서 이 인지력 개발을 해온 역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그때서야 실험해보자고.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게. 저희는 정말 이제는 이것을 사업의 수단보다는 이건 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공영의 목표로 써야 되는 과제라고 보는 거죠. 한 분은 유엔의 누구죠? 총장? 예, 반기문 총장 만나러 간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반기문 총장 만나야 되는 일이라고. 앞에서 재미난 일 많아 이게. 예.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저는 정말 대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려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컴퓨터가 30대 뿐이야. 학생이 1000명이도 2000명이도. 이번에도 수원시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데 뭐 강의하고 나면 신청하는 학생은 100명, 200명이 돼도 마지막 뽑는 학생 30명이야. 참 안타깝죠. 교육청에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수원교육청에서. 지난해 한번 하고 이번에 또 하는데 교육청에 전문가가 왔어.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막 꼬치꼬치 파묻는 거야. 한 30분간 파묻다가 본인이 감동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하자고. 알고 봤더니 뒤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사실은 시청에서 부탁해가지고 감사 차원에서 왔다고. 그래서 오늘 요 학습의 문제점을 파헤치려고 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꼬장꼬장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에 시작됩니다. 재미난 스토리가 참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고할까 하는데 학교는 한계가 있어요. 들어가 봐야 한 주에 2시간. 그걸 뭐 하겠어요? 하루에 8시간씩 배우는 학생들이 16년을 배워도 못하는 일을 이걸로 배우면 3개월? 글 쓰는 거 3개월이면 그냥 떡칩니다. 떡쳐.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물론 유아들은 유아의 성장기가 있어야 되죠. 성장한 학생들은요. 3개월, 6개월도 안 걸려요. 지금 제가 말한 건 2시간씩이 아니에요. 하루 6시간 이상씩 3개월, 6개월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우면서 어렵대요. 내가 큰 소리 빵 칩니다. 얼마나 했는데 겨우 60시간 얼마 하고 나서 어렵대. 학교에서는요, 1년에 1000시간, 1200시간을 해요. 솔직히 1년 동안 해서 안 될 친구가 누가 있냐? 이 세상에. 기술인데. 그래서 꾀를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대안학교. 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곡성 대안학교에서 학교 이름까지 올려놓고 바꿨어. 아예 경영 자체를 우리가 다 거기서 운영만 해주고 교육회, 교육과정, 교사 연수, 부모 교육까지 저희가 다 학생 모집도 서울에서 해요. 다행히 학생 모집을 광주 교육청에서 도와준대. 한 해에 2,000명이 쏟아진대, 부적응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댄대. 그 학생들 다 대줄 테니까 거기서 뽑아가래. 진짜 기독교 말로 할렐루야지.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은 이제 무더기로 몰려오니 필요한 게 뭐야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장 훈련, 교사 훈련, 그죠? 학교 운영 훈련, 시스템 훈련 이걸 다 물려주고 작은 학교 한 30명씩 데리고 교사 한 사람하고 관리자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돼. 수익도 넉넉하잖아. 1인당 50에서 7, 80만 원 받으면 뭘 못하겠어. 그래서 대안학교를 이번에 시스템화 시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늘 나오게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기술이 진짜 현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라. 정말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결과들은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단지 이것을 통계로 바꾸는 작업에서 그동안에 좀 기술적인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수원에서 준 예산 가지고 수원 학교에 통계 작업이 들어갑니다. 수원시 수원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이번 통계를 맡았습니다. 박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알아서 그럼 차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통계를 위해서 학술 학위로 내고 학위 논문까지 쓰는 걸로 해서 이번에 세팅 들어갑니다. 이제 나오면 전 교원 대학부터 시작해서 다 이 통계조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일을 처음에 위탁했던 수원시장님에게도 이제 드디어 큰 소리 치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위기 여러분 보셨습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 위기는 바로 인공지능에서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그만두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두 가지 능력. 인공지능처럼 이라도 해라. 두 번째,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를 꼭 해라. 이 두 가지 역량만 가지면 여러분은 직업에 대한 위기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문제와 무지식,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그 인지력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으면 제가 아이디어가 많다고 그래요. 길 가다가도 아이디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다 하나하나가 정말 귀중한 아이디어. 너무 많아 할게. 시키는 것도 너무 많아. 할 게 많으니까 시키는 것도 많아. 저희 스태프들 보통 지금 현재 저희 스태프들이 일하는 시간이 16시간 정도 하루. 어떨 때는 20시간.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나 오늘 바나나 하나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농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진 않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저희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션이 생겼거든요. 이 기술이라면 정말
의독경에 처한 아이들, 정말 굶주림에 처한 아이들, 정말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지금 아프리카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 예산들을 최대한 활용할 건지,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합할 건지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도 생산은 또 돼야 되잖아요. 예, 생산과 공익과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가는 시스템. 이게 저희 러닝랜드, 배움의 땅이죠. 러닝랜드. 근데 배움의 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달리는 거야. 엄청 바빠. 우리 식구들이 엄청 바빠. 이게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배우라고 그랬더니 막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달리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서 러닝랜드라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옆에서 지켜봐 주신 많은 회원들이 있어요. 지난 4년간 연구개발만 하다가 이제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지난 7월에 전환을 했습니다. 단 2개월 지나자마자 폭발적인 막 성장 앞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물론 러닝입니다. 달리니까. 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제해 가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빈 부분들을 같이 나눠 주신다면 저희는 수익을 나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저희 스태프들부터 다 나눌 수 있도록 다 계약이 체결돼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계약부터 처리해서 오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내어줌 또 나눔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업 설명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시고 오늘은 좀 있는 걸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씩만 스마트 러닝 하나만 다음에는 딱 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할게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스마트 축제 1번에서는 그냥 진짜로 그림만 그려줬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말을 하는데 해봐야 10분, 20분이죠. 한 사업당. 적은 거는 5분, 10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깜놀할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 옆에 워지니악이 없었더라면 잡스는 진짜 잡스가 됐겠죠. 진짜 잡스가 됐을 텐데 워지니악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인류의 등불이 되줬습니다. 얼마나 저도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 내 옆에 있기를. 정말 많이 기대해서 저희 스태프들 엄청 많이 말했거든요. 프로그램 한 사람 올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네, 이번에 정말 멋진 동료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온라인 검색 시스템과 툴을 직접 개발까지 해서 여러분 꿈에만 들었던 얘기죠. 지식인에 딱 올리면 상위에 랭크돼요. 웹의 상위, 사이트의 상위, 네이버의 모든 시스템을 다 휘어잡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꿈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 아마 평생에 한번 만나기 힘들 텐데 그걸 개발해서 직접 운영까지 하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올 정도로 찾아와서 아예 위협을 가할 정도까지의 최고의 고수가. 그것도 우리의 기술을 5년간이나 지켜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서 저희하고 또 직원 15명이나 프로그래머만 디자이너 15명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트 전체를 다 맡아서 총괄, 그 다음에 마케팅 총괄.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발판을 넓힐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대교의 사업본부장 출신이 이번에 포지셔닝 되고 또 매출 500억을 일으킨 대교육의 경영본부장이 또 세팅되고 그 외에 수학 프로그래밍 수학이라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말만 했던 그 수학 있잖아요. 이런 수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수학을 드디어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백 수학입니다. 이분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올백이야. 수학이 다 올백이야.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선생님 밑에 가면 다 올백이야. 그 선생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학팀 맡았고 영어는 영어팀이 맡았습니다. 영어도 한 3년 전에 이걸 배우신 분이 다 여기 이걸 배운 사람들이에요. 수학도 3년 전에 이걸 배우고 현장에 가서 이걸 접목하는 과정에서 일이 됐고요. 영어도 이걸 배우신 분이 학원에서 자기 학원에서 가르치다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걸 교재화 시켜갖고 저희한테 거꾸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팀장이 됐어요. 야, 이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그동안에 연구했던 결과들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왜 4년간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지난 4년간 제가 동시에 진행했던 사업이 10가지에서 20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 여기 좀 해보신 분은 알지만 사업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3개 이상 진행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하죠. 사업을 10개 이상을 진행했어요. 다 망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지원해 줬어요. 급여를 받지 않고 사실 급여가 전부니까 예, 함께 4년을 개발을 해온 물론 그 와중에 또 떨어진 사람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약속을 다 해줬습니다. 우리가 수익이 나면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줄. 그렇게 하면서 4년을 기다려왔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 나이도 있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유는. 바로 엊그제 여러분 그 일들을 많이 보고 있죠. 한 업체에서 뭔가를 개발했는데 좋으면 다른 업체들이 막 대한민국 그런 거 없잖아. 남의 거고 뭐고 특허고 뭐고 그냥 비슷하게 파고 들어가서 다 그렇잖아요. 제가 뻔히 알고 있는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파고 들어갔다가 누가 들어와서 돈 투자하면 나는 어떻게 돼?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사업 아이템을 동시에 최소한 5개 이상이다. 최소한 5개 이상을 가지고 그것도 상호 연결 고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가면 절대로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그게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 이 고리를 만드는 다행히 상품이 5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는 뭐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방법은 없죠. 하나는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 문자 솔루션 개발했잖아요. 이전의 업체들 다 망했습니다. 3년 만에, 2, 3년 만에.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뭐예요? 우리는 문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있잖아요. 거기는 문자가 안 되니까 그냥 회사 전폐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문자 안 돼도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더 추가로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결과는 국내에서 우리가 최고의 문자 솔루션을 갖게 됐습니다. 최고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현재까지 국내, 뭐 해외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일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강의에서 맨날 했던 얘기 아시죠?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아니 내가 그 얘기 해놓고 망해봐. 그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가 수익을 내기까지는 각 개인적으로 생계는 책임져라.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이후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나머지의 문제는 정말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 진심입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이야기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의 시간들 잘 경청해 주셔서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